지난 시간에 NMR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NMR의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NMR이라는 것이 결국은 이전에 보던 다른 스펙트로스코피랑 다르게 핵에 대한 얘기고, 핵이 이렇게 지구가 자전하듯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그게 뭐 퀀텀 넘버에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플러스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사실 외부에서 어떤 자기장이 걸려 있지 않은 상태에는 얘가 이렇게 있던 아니면 아래쪽을 보고 있든 구별할 수 없는, 그러니까 똑같은 에너지 상태의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핵 그 분자나 이 핵 주변에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여기 B0라는 자기장을 걸어주게 되면은 이 자기장의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있는 애들하고 그것과 반대 방향으로 하고 있는 애들,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인 상태하고 마이너스 2분의 1인 상태하고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 B0를 걸어주게 되면은 플러스 2분의 1, 그러니까 자기장과 같은 순방향으로 있는 애는 좀 더 안정화되고, 마이너스 4파이 오버 감마 H B0 이렇게 등등 요만큼 안정화되고, 그리고 반대쪽에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니까 자기장과 역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그 핵 같은 경우에는 요만큼 불안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델타 E, 그러니까 그 자기장의 크기에 비례한, 그리고 감마인 이 마그네토 자이렉 레이셔에도 비례한 어떤 에너지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우리가 요 사이에 에너지가 얼마나 되느냐, 결국은 요 사이에 에너지에 해당하는 프리퀀시, 라디오 프리퀀시가 얼마가 되나, 그걸 측정하는 것이 기본적으로는 NMR에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리를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고, 결국 마그네틱 필드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프로톤일 때 같은 프로톤일 때 우리가 300MHz NMR이다, 600MHz NMR이다, 900MHz NMR이다, 거기서 몇 메가헤르츠 그거는 마그네틱 필드랑 관련된 숫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같은 자기장이 있더라도 마그네토 자이렉 레이저 감마가 프로톤인 경우 다르고, 그 다음에 카본 13인 경우 다르고, 그 다음에 플루오린 19인 경우 또 다르기 때문에 이 값에 따라서 서로 다른 리조넌스 프리퀀시를 갖게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NMR이라는 시그널이 어떻게 나온 거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예전부터 종종 나왔던 이 볼츠만 이퀘이션, 볼츠만 이퀘이션을 이용해서 이 바닥 상태하고 위의 상태, 그러니까 자기장을 걸어준 뒤에 에너지가 스플리팅 되면은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 사이에 그 에너지가 델타 E라고 했을 때 그것을 집어넣어 주고선 계산을 해보면은 그 바닥 상태하고,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인 거하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사이에 얼마만큼 분배가 되느냐, 그걸 알 수 있었죠. 근데 예전에 플레임을 사용한 어토믹 스펙트로스코피 이런 거 할 때랑은 다르게 차이가 굉장히 적게 났어요. 얼마큼 났었지? 계산을 그때 책에 나왔던 거가 501페이지에 보면은 example 19-2가 있고, 거기서 계산을 했었는데 4.69 테슬라에서 20도씨이고, 그때 바닥 상태하고 그리고 위의 상태하고 차이가 100만 개에서 33개, 33ppm 정도 차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 2분의 1인 게 위에 거보다 한 33개 정도 더 많이 있다는 건데, 그러니까 굉장히 미세한 차이지만은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핵에 대한 정보, 그러니까 즉 분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건 왜 나오지? 여러분들 마음 아프게. 좋은 소식은 그 채점이 하나가 잘못돼서 많은 사람들이 점수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 예전판의 책도 식이 잘못돼 있고,
그리고 원래 그 책의 답안지에 있는 풀이에 있는 식도 잘못됐더라고. 그래서 채점을 잘못했었는데, 그래서 그거로 거의 빵점만, 그 문제에 대해서 빵점을 맞았던 사람들이 20점을 올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고, 근데 답안지만 보고 잘못 풀었는데 점수를 다 맞은 사람들도 좀 있더라고요. 극소수긴 하지만 그걸 또 이제 20점을 또 빵점으로 하기엔 또 너무 그런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한 그 25% 정도 뺐어요. 20점이었으면 한 5점 정도 마이너스. 그리고 요거 그 강의 카페에 올려놓긴 했는데 여기서 조금 더 추가된 것이 이제 문제를 어떻게 낼 것인가를 나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게 50%고 기말고사 때 한번 몰아주기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간다고 했고 그리고 1차 중간고사 범위, 2차 중간고사 범위 그 다음에 그 이후 걸 30%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그냥 10%에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들이 물론 이제 공부를 다시 다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에이 포기하자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서 요 부분 그리고 요 부분에 해당하는 좀 객관식 문제들을 지금 강의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거기에서 뭐 똑같이 나오진 않더라도 숫자를 바꾸거나 그러니까 이 문제는 답이 C야 뭐 이렇게 외우면 틀릴 거야. 거기 숫자도 바뀔 거고 뭐 계산 문제가 아닌 경우에는 답의 순서나 보기도 좀 다른 게 들어갈 수도 있을 거 그런데 그 문제 은행 안에서 낼게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객관식이 10% 차지하는 거고 여기서 10% 차지하고 그 다음에 지금 아직 시험을 안 본 분자 분광학, 몰레큘러 스펙트로스코피 부분도 있는데 요 30% 중에서 10%는 객관식으로 나올 거고 나머지 20%에 대해서는 그 주관식으로 예전에 보듯이 그렇게 나올 테니까 그 일단 만약에 여기 전체 50% 정도에서 30% 정도까지는 기본 점수로 먹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니까 공부를 하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 요 나머지 그 20%에서 뭐 변별력이 생기겠지. 그래서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핵이 2분의 1 상태로 있을 때랑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로 있는 상태로 이렇게 스플리팅이 일어나는 건데 여기 필드가 B0가 걸리고 이랬을 때 평상시에는 여기에 많이 있다 치면은 여기가 4개 있다, 여기가 100만 개 있다. 그럼 여기가 100만 33개 있다. 뭐 이런 거죠. 여기가 조금 더 많이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평균을 다 하게 되면은 전체적인 이 분자들 아니면 이 원자의 그 모멘텀은 이렇게 돼 있는 게 이렇게 돼 있는 것보다 조금 더 많으니까 이쪽 방향을 가지겠죠. 그것이 요 다음 그림에 있는데 여기 그림이 있는데 어떤 때는 책에서 뭐 앞에 뭐 바이브레이션 할 때도 뭐 미케니컬 어프로치도 있었고 퀀텀 뭐 어프로치도 있고 여러 가지 설명했는데 더 헷갈리기만 하죠. 여기서도 클래시컬 디스크리션도 있고 퀀텀 메케니컬 디스크리션도 있고 그런데 일단 그 내가 이해하기 제일 쉬운 방법으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상태 그러니까 흡수를 하기 전에 평상시에는 바닥 상태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 상태가 좀 더 많으니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그 마그네틱 모먼트를 가지고 있는 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기장의 안에 있으면은 이렇게 세차 운동을 한다 그래요. 이런 원을 그리면서 뱅뱅 돈다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그 전자기파,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 서큘러리 폴라라이즈 레디에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쪽 방향을 가진 빛을 주는 거야. 그러면은 여기 바닥에 몇 개 더 있던 거가 일부 올라가겠죠. 그래서 아래 거랑 위에 거가 똑같아지게 되면은 똑같아지거나 아니면은 더 많아지거나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게 이제 흡수 과정이 되는 거지. 그러면은 요 상태에서 요 아래쪽을 보고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상태로 올라가게 되는 걸 거예요. 그리고 요 상태에서 다시 이게 다시 플립이 돼서 이쪽으로 가게 되는 거가 이제 에미션이 되면서 그 원래 상태로 가는 걸 거고. 그래서 라디오 프리퀀시를 주고선 얘를 이 상태에서 밑으로 갔다가 아니면 다시 위로 올라갔다가 이게 이제 그 NMR에서의 업솔션과 에미션 현상인데 그것을 어떻게 하냐면은 FT-NMR에서는 무슨 프리퀀시를 스캔해 준다 이런 거 없고 어떤 펄스를 줘요. 요 사각 펄스 안에 그 라디오 프리퀀시 다양한 프리퀀시들이 한꺼번에 그 빵 한꺼번에 주는 거예요. 여기에 약 한 10마이크로세컨드, 1에서 10마이크로세컨드 정도에 주면은 요 시간 동안에 저희 업솔루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업솔루션이 일어나고 뭐 세츄레이션이 일어나고 그럴 텐데 그러면은 여기서 요게 뭐 1에서 10마이크로세컨드이라고 했는데 요 시간의 펄스의 길이, 시간의 길이를 가지고선 소위 얼마큼 완전히 세츄레이션까지 가는지 아니면 절반만 세츄레이션 시킬지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완전히 이제 업솔루션이 끝난 다음에 펄스가 끝난 다음에 요 중간 기간 여기서 T 대문자 T로 되어 있는 부분은 뭐 여기 1초라고 되어 있지만은 뭐 1초에서 뭐 10초 뭐 더 이상도 줄 수 있는데 요 기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업솔루션이 된 거가 에미션이 되겠지. 그걸 다른 말로는 릴렉세이션 된다고도 하고 여기서 릴렉세이션 하는 동안에 그 라디오 프리퀀시 흡수했었으니까 여기서 요 나머지 시간 동안에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내놓겠죠. 그것을 보는 게 이제 혹시 NMR 찍어본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해서 NMR에서 쭉 떨어지는 시그널 그것을 보는 게 요 시간 T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간단해 보이기도 하는데 이 안에 많은 피직스가 들어있어서 우리 화학하는 사람들을 골치 아프게 하지. 그래서 다시 여러분들 책에 나와 있는 그림인데 몇 페이지에 있나 봅시다. 506페이지에 있어요. 506페이지, 507페이지에 있는 그림이 어떻게 보면은 NMR을 이해하는데 되게 중요한 그림들 중에 하나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플러스 2분의 1 상태로 조금 더 많이 있는 경우에 전체적인 모멘텀이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세차 운동을 해서 이렇게 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좀 더 빨리 돌고 있는 애도 있고 뭐 느리게 돌고 있으니까 여러 가지 종류의 핵들이 있겠지. 그리고 그것들의 어떤 이 평균은 지축 방향으로 마그네틱 모멘텀이 있을 거야. 얘가 세차 운동을 하는 애가 여기도 있고 뭐 여기도 있고 그러니까 이쪽 X나 Y 방향으로는 서로 에버리지 아웃 돼 버릴 테니까. 그러니까 지축 방향으로만 모멘텀이 있을 때가 그러니까 처음 시작 상태야. 그 마그네틱 필드를 비제로를 걸어주고 그리고 여기에서 아까 펄스가 이제 시작이 딱 되는 부분이 여기예요. 펄스를 어느 쪽으로 주냐면은 여기 B1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B1이 어차피 펄스를 준다는 거는 전자기파를 주는 거죠. 라디오 프리퀀시에 전자기파를 준다는 거는 한쪽 방향으로는 그 일렉트릭 필드가 있고 거기에 직각 방향으로는 또 마그네틱 필드가 있잖아요. 그곳에 해당하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 B1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의 자기장 B0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엑사이테이션을 시켜주기 위한
그 라디오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필드 B1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서로 직각 방향으로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X축 방향으로 그 펄스를 주게 되면은 그리고 그 펄스의 시간을 얼마나 오래 주느냐. 시간에 따라서 얘가 점점 이쪽 Y축, 그러니까 이 YG 평면상으로 해서 이렇게 누워가게 될까? 넘어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여기에 알파라는 거가 여기 처음에 모멘텀이 G 방향으로 있던 거가 얼마나 기울어져 가는가 그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토 자이렉 레이쇼가 있고, B1은 우리가 여기서 걸어주는 이제 라디오 프리퀀시에 해당하는 필드고, 그 다음에 타우가 그 좀 전에 여기에서 했던 요 펄스의 길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기서 보면 그러면 알파라는 거는 요거는 그 원소마다 고유한 상수고, 그 다음에 B1은 우리가 이제 프리퀀시 그러니까 외부에서 걸어주는 그 RF가 될 거고, 그 다음에 타우만 조정하게 되면은 얘를 뭐 30도만 이렇게 뉘일지 60도를 뉘일지 아니면 90도를 뉘어서 여기 있는 요 그림처럼 이렇게 돼 있던 애를 완전히 이렇게 뉘게 만들지, 요걸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여기 G 방향으로 서 있는 이 마그네틱 그 모멘텀을 그 외부에서 그 RF를 쬐어줘서 이렇게 요 Y축 방향으로 눕게 만들어주게 돼요. 여기서 딱 끝나는 거야, 펄스가 여기 B1 있는데 여기까지 B1이 있고, 요 다음 순간에 이제 B1이 이제 제로가 된다는 거는 외부에서 걸어주는 라디오 프리퀀시를 끊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펄스를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될까? 그 다음에는 펄스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거기서 이제 업솔루션 될 건 다 됐으니까 이제 릴렉세이션이 돼야 되죠. 여기서 릴렉세이션이 되는 게 여기서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야 되니까 다시 G축 방향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가는 방법이 있고, 또 뭐 좀 다음 그림에서 보여주겠지만은 또 다른 방법도 있고 그러는데, 요때 요 펄스가 끝나고 나서 우리가 뭐 프리 인덕션 디케이 FID라는 것을 본다고 그랬죠. 혹시 NMR을 혹시 찍다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뒤에 있나? 여기다 안 넣어놨나? 여러분들 책의 508페이지 보세요. 508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거나 아니면은 그 다음 그림에는 뭐 이런 것도 있고, 여기에 프리인덕션 디케이라고 해서 NMR을 뭐 여러분들 이제 실제 찍어보게 되면은 이 시그널을 봐요. 시간에 따라서, 그러니까 결국 이걸 펄스로 따지자면은 아까 여기서 이렇게 펄스를 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또 펄스를 줘서 이렇게,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건데, 이 시간 소위 타우 동안에 펄스를 딱 주면은 이렇게 서 있던 애가 이렇게 Y축으로 누워버리는 거고, 여기서 펄스가 딱 끝나죠. 여기서부터 이 분자나, 그러니까 분자에서 나오는 이제 시그널들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 관찰한 게 이제 서서히 떨어지는 이런 패턴을 보이는데, 요것을 FTNMR이니까 프리에 트랜스폼을 하게 되면은 여기에서 어떤 특정한 위치에서의 특정한 프리퀀시에서 어떤 NMR 스펙트럼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여기다 써 있나? 여기서 요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는 요거는 요쪽 x축 방향에서 보는 거야. 마치 x축 방향에서 본다면은 여기 y축 방향으로 이렇게 크게 나와 있던 거가 점점 줄어들면서 g축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사실 아까 앞에 그림에서 90도 펄스를 딱 줘서 G축으로 이렇게 있던 게 이렇게 딱 누운 다음에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려고 릴렉세이션이 되는데 이게 G축 방향으로 다시 이렇게 돌아갈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요 XY 평면에서 이쪽으로 퍼져나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 경우를 스핀 레티스 릴렉세이션이라고 그러고 이 경우는 스핀 릴렉세이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업솔션을 한 다음에 릴렉세이션 되는 과정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주변에 레티스, 그러니까 스핀 레티스라는 거는 우리가 핵이 있고 그 주변에 솔벤트도 있고 뭐 다양한 다른 분자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다른 분자들, 아니 주변의 솔벤트들과 막 충돌에 의해서 자기 에너지를 잃게 되는 과정이고, 요 같은 경우에 스핀 릴렉세이션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업으로 있고 옆에 다른 애가 그러니까 플러스 2분의 1이 있고 뭐 마이너스 2분의 1이 있다. 근데 얘네들이 서로 에너지를 교환하는데 그 서로 익스체인지만 하는 거예요. 여기 써 있지만은 뉴클리어 익스체인지 스핀 에너지 리드 원 어너더. 그래서 같은 것끼리 서로 그러니까 얘가 플러스 2분의 1 있던 게 올라가 있던 게 내려가고 그러면서 서로 에너지를 릴렉세이션 한다기보다는 서로 교환한다고 해야 되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있던 거가 점점 그 YX, 그러니까 XY 평면상으로만 소위 부채살 펼쳐지듯이 점점 펼쳐지게 되는 거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그 XY 평면상에서 서로 에버리지 아웃돼서 그냥 그 모든 방향으로 균등하게 펼쳐져 있는 그런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가 그 NMR에서 일어나는 릴렉세이션에 해당하는 건데, 이 부분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 네, 뭐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펄스를 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릴렉세이션을 보는데, 이 릴렉세이션을 보는 그 과정을, 그러니까 거기서 얻은 시그널을 FID, 프리 인덕션 디케이라고 그러고, 이 시그널을 받아서 한번 다시 프리 트랜스폼을 해주면은 타임 도메인에서 프리퀀시 도메인을 바꿔주면은 NMR 스펙트럼이 나오는 거다라는 거고, 그러면 이 프리 인덕션 디케이가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그 핵들이 이렇게 디케이하든지 아니면 옆으로, 그러니까 스핀 레티스 릴렉세이션 하든지 아니면 스핀 릴렉세이션 하든지 그런 것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이 어떠한 케미컬 인바이러먼트에 노출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방금 스핀 레티스랑 스핀 릴렉세이션 잘 모르겠지. 좀 이따 다시 갈게요. 그러니까 하나하나가 한 두어 시간에 다 하긴 조금 어렵지. 그래서 일단 전체적인 그림 한번 쭉 간 다음에 설명을 해주려고 해요. 그래서 목요일 날도 아마 수업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하고. 요게 에틸 알코올이에요. CH3, CH2, OH. 아까 스핀, 그러니까 릴렉세이션 말고 요 뒤에 이제 또 헷갈리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요거 분자는 잘 알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줘야 되겠다.
NMR을 찍으면은 그 이제 프로톤 NMR 찍으면은 여기에 총 6개의 프로톤이 있는데 이 프로톤이 주변에 어떠한 환경을 가지고 있느냐, 어떠한 이웃들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이 핵들이 프로톤의 그 양성자들이 그 느끼는 마그네틱 필드가 틀려져요. 여기서 보면은 레졸루션이 떨어지는 로우 레졸루션으로 보게 된다면은 그냥 OH, CH2, CH3 인텐시티만 얘가 좀 많은 거 보니까 프로톤 3개짜리인가 뭐 이렇게 예측할 수 있지만 뭐 요즘은 NMR 충분히 좋아졌으니까 이런 거보다는 이렇게 스플리팅이 다 구분되는 이런 상태로 나올 거거든요. 하이 레졸루션을 보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단 OH 이 산소 바로 옆에 있는 양성자가 느끼는 거하고 그리고 요 탄소 옆에 있는 2개의 양성자가 느끼는 그 자기장 그 다음에 여기 맨 그 끝에 있는 탄소 옆에 있는 이 수소 그러니까 양성자들이 느끼는 자기장 이게 조금씩 틀릴 거야. 뭐 핵은 똑같지만은 핵은 똑같은 거지만은 만약에 그냥 프로톤만 있다. 그리고 주변에 뭐가 있어요? 전자가 많이 이렇게 막 구름처럼 막 있지. 전자가 이렇게 근처에 이게 막 돌고 그러면은 전에 핵이 돌면서도 그러니까 양성자, 그러니까 플러스 전하를 띄고 있는 것이 이렇게 스피닝을 하면서도 마그네틱 필드가 생긴다고 그랬죠. 하지만 전자도 전기를 띄고 있는 거니까 얘네들이 주변에 막 돈단 말이야. 그러면은 걔네들도 역시 자기장을 만들겠죠. 이 주변에 있는 이 전자들도. 그런데 여기다가 우리가 외부의 마그네틱 필드 B0를 걸어준 거야. 만약에 전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뭐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이 무슨 소리야? 플러스 2분의 1과 마이너스 2분의 1인 이 마그네틱 필드 안에서 달라진다고 그랬는데 같은 2분의 1이더라도 여기 있는 애하고 그리고 여기 뭐 일렉트론을 막 잡아당기는 옥시전 옆에 있는 애하고 이 주변에 있는 전자의 소위 밀도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전자가 주변에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그 얘가 느끼는 이 자기장 B0를 약간 반대가 되는 마이너스 시그마라고 해야 되나? 시그마 B0. 그러니까 요 주변의 전자들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장이 요 핵의 이 외부 자기장을 느끼는 것을 약간 상쇄를 해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효과가 여기 있는 프로톤하고 여기 있는 프로톤이 다 조금씩 틀린 거야. 그 차이가 NMR 스펙트럼에서 왜 OH 프로톤은 여기 나오고 CH2는 여기에 나오고 CH3의 프로톤은 여기에 나오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의 일렉트론에 의한 어떤 쉴딩, 가림 효과가 더 크고 적고 이런 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케미컬 시프트들, 각각의 피크들의 케미컬 시프트들은 주변의 어떤 전자들에 의해 생기는 건데 그 다음에 아마 이런 피크들도 많이 봤을 거예요. NMR이 또 파워풀한 거가 얘가 CH2면 요 위치에 나타나는 거. 그 이후에 얘가 또 4개로 스플리팅이 돼. 그리고 CH3 얘는 3개로 스플리팅이 돼. 왜 그럴까? 얘는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여러분들 책에 음, 515페이지에 있는 그림인데
우리 생각하기에 여기 있는 요 세 개의 프로톤, 얘는 똑같은 프로톤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얘네들이 그래서 요 세 개의 프로톤이 하나의 커다란 픽을 나타낸다고 했는데, 근데 이웃에 또 다른 프로톤이 있어. 얘는 플러스 2분의 1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2분의 1일 수도 있어.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에 두 가지 경우가 있고 여기 두 가지 경우가 있어. 바로 이웃한 두 개의 프로톤이 어떤 상태로 있을까? 라는 것에 따라서 이 CH3에 있는 그 프로톤들이 느끼는 자기장이 또 틀려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가 있는데 결합이 하나, 두 개, 세 개, 바로 그러니까 세 개 이내로 되어 있는 이웃에 두 개의 프로톤이 있는 거예요. 그럼 조합이 여기 두 가지, 여기 두 가지 있으니까 몇 가지 경우 수가 나와. 2의 2승 해서 네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나 아니면 이렇게 돼 있는 거나 아니면은 둘 다 이런 상태 아니면 둘 다 다운인 상태. 이런 네 가지 경우가 요 이웃하고는 CH2에서 나올 수 있겠죠. 그게 에틸 알코올 같은 경우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요 같은 경우에는 두 개가 CH2에 있는 두 개의 스핀이 서로 플러스 1,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이니까 원래 비제로에 미치는 영향은 제로일 거야. 근데 두 개가 같이 플러스 2분의 1이다. 그러면은 비제로에 약간 플러스가 되겠지. 아니면 두 개 다 마이너스 2분의 1이다. 그럼 비제로에서 약간 작은 값이 나오겠죠. 그것이 좀 전에 여기에 있는 요 CH3가 로우 레졸루션을 보면은 요 위치에 하나의 픽으로 보이는데, 얘가 바로 이웃하고 있는 CH2의 프로톤 두 개가 어떠한 조합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가운데에 두 개가 있고 양쪽 약간 더 그 쉴딩이 더 되네, 그리고 덜 되네. 마그네틱 필드가 좀 더 세게 느끼는 애, 약하게 느끼는 애. 그래서 세 가지 픽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면은 에틸 알코올에서 이 가운데에 있는 CH2는 얘에 의해서 영향을 받겠죠. 마치 여기 CH3가 요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은 것처럼 요것도 얘네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거야. 그럼 이 경우에는 이 CH2는 요 CH3에 세 개가 있으니까 얘가 업이냐 다운이냐, 업이냐 다운이냐, 업이냐 다운이냐. 그러니까 이건 2의 3승의 경우일 수가 있겠지. 8개. 그러면 그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3개씩 해줘야 되는 거니까 업, 다운, 업, 다운, 아니 8개 그리려면 너무 많으니까 책에 있는 걸로 씁시다. 여기 있죠.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걸려 있는데 두 개가 다운으로 되어 있고 하나가 업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세 가지 경우가 있고, 두 개가 업이고 하나가 다운으로 되어 있는 거가 또 세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세 개가 다 마그네틱 필드랑 같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경우, 세 개가 다 마그네틱 필드랑 반대 방향으로 보고 있는 경우. 그러니까 저 CH2 같은 경우에는 그 옆에 있는 CH3의 세 개의 양성자가 어떤 스핀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약간 밑에 한 그 8분의 3에 해당하는 픽이 하나 나타나고 8분의 1에 해당하는 픽, 그다음에 8분의 3, 8분의 1. 전체적으로 보면은 1대 3대 3대 1인 그런 인텐시티로 스플리팅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레졸루션이 아주 좋진 않지만은 여기서 보면은 이게 CH2에 해당하는 픽인데 이것이 픽이 옆에 있는 세 개의 양성자 때문에 1대, 3대, 3대 1로 분리돼서 4개의 픽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OH에 대해서는 왜 하나가 나올까는 좀 이따가 다시 얘기하겠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NMR이 파워풀한 소위 몰레큘러 스펙트로스코피로서 분자에 대해서 아는 제일 그러니까 강력한 도구가 되는 거는 얼마 아까 뭐 100만 개에서 33개 굉장히 작은 시그널이고 그리고 사실 이것도 이쪽 축이 뭐 ppm 막 이렇잖아요. 굉장히 작게 이동하는 것 같은데 거기 안에서 소위 CH3와 CH2를 구별할 수 있고 그리고 또 CH3 안에서도 그 주변에 있는 게 만약에 CH2가 있는지 아니면 다른 CH가 있는지 뭐 아니면 그게 없는지에 따라서 이 스플리팅이 달라지니까 분자 구조에 대해서 되게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얘기한 것을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여러분 책에 Origin of the Chemical Shift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From small magnetic field generated by electrons as they circulate around the nuclei. 그게 아까 지웠구나. 핵이 있고 그 다음에 전자들이 이 주변을 이제 막 돌면서 얘네들이 만드는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요 BCS라고 하는 거가 일렉트론에 의해서 그러니까 전자에 의해서 생기는 쉴딩의 효과예요. 그것을 마이너스 시그마 B0. B0는 원래 외부 자기장에 걸린 거죠. 그러니까 외부 자기장하고 비례하는데 이 스크리닝 팩터, 스크리닝 콘스탄트 시그마에 따라서 그러니까 요 시그마가 큰 거는 쉴딩이 큰 거고 시그마 값이 작은 거는 주변에 전자가 적어서 쉴딩이 적게 되고 이러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여기 있는 가운데 있는 핵이 느끼는 자기장은 여기에 우리가 B0를 걸어줬다고 하면은 B0를 다 느낄 수 있는 게 아니라 B0에서 마이너스 시그마 B0 그러니까 이거는 요가 되는 거였죠. 요만큼을 뺀 나머지를 실제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써 있듯이